언어는 우리의 무의식에서 사실상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통제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구성되고 제어되는 것이 무의식적인 개념, 관념의 힘입니다. 내가 그러는 줄 나도 모르는데 그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알면 두렵습니다. 내가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큰 충격이죠. 언어 따위가 그렇다는 건 더 큰 충격입니다. 따라서 언어에 대처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정복하려면 필수적인 과제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불교의 유식론이 가장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불교의 대승 유식론은 문사수, 즉 듣고 생각하고 수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세속적인 언어를 해체하는 길을 택합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모든 언어적 관념의 실체를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과 깨달음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철학과 사상, 종교적인 교리, 분석적인 논의와 과학적인 이론, 이런 모든 것들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들어서는 순간 이런 것들은 전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진정한 실체를 아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어떤 간접적인 도구에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실천과 단순한 말 사이에 무지막지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바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앵무새조차 말을 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지도에 그려진 곳을 직접 가서 실제로 본 다음에 다시 지도를 보면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따라서 진리를 실현하겠다는 구도자에게 그 어떤 이론과 논리도 깨달음의 문 안을 들어가는 것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 그 동네의 분위기 정도를 전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진리 그 자체는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그야말로 응축된 삶의 정수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손에 쥔 사과보다 더 확실하게 숟가락에 담은 쌀밥처럼 당장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과, 당장 입에 넣을 수 있는 밥과 달리 생각은 간격이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현상과 현상의 경험 사이에는 데이비드 호킨스의 말처럼 1만 분의 1초의 지체가 있습니다. 원시적인 에고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에서 시험해보고 탐험해보고 뒤져서 구하고 얻어내는 것은 무척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인류의 고유한 학습과 지성이 출발한 것은 생존을 위한 정보의 처리, 확인, 비교, 분류 같은 원시적인 생존 시스템이었고, 이것이 진화한 것이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에고 시스템입니다. 이런 경험하는 목격자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내가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되고, 이것이 수천 년에 걸쳐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정교해진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험하는 에고 시스템입니다. 다양하고 정교해지기는 했지만 그 핵심적 동일시와 기능은 본질적으로 원시적인 그것과 동일합니다. 얻어내고 통제함으로써 생존하려는 에고 시스템의 동물적 생존 본능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념과 논리가 부과되고 의도와 동기가 정렬되지만 그것은 표현과 명칭의 문제일 뿐, 실제로 우리의 에고 시스템은 동물적이고 공격적인 포식자의 자기 중심적 메커니즘일 뿐입니다.
사회적인 통제를 통해 인류는 이 메커니즘의 파괴적 특성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 예를 들어 정신질환자에게서는 그 원래의 노골적인 목표와 방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신병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것은 통제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의식의 수준이 전 이성적인 단계에서는 계기만 되면 언제든지 자기애가 충만한 동물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그 어떤 주제와 사안과 질의와 답변이 있든 그 결론은 대부분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이유입니다. 이치나 원리, 자기 주장의 논거나 근거는 만들기 나름입니다. 마음에 들고 안 된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는 이 자기 중심적인 감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도구로 기능합니다. 언어는 객관적이고 객체적이며 사실상 실상에 대한 명칭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고유한 성질이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자기 중심적인 에고의 통제 시스템에 봉사하는 순간 그 언어는 대단한 힘을 가지고 전혀 엉뚱하게 동물적 수준의 생존 본능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설득할 수 없고 변모할 리도 없습니다. 앵무새에게 말을 시켜서 앵무새를 독수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신이 새 같은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구도는 없습니다. 구도자는 이 상황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언어가 가진 함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앵무새조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말이 아닌 진실입니다.